어른이라는 이름의 허상에서 벗어나기.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다. 그 말 속엔 묘한 책임과 억제가 함께 스며 있다. 어른은 화내지 말아야 하고, 상처받아도 티 내지 않아야 하며, 말끝마다 웃음을 얹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면서 어른다움이라는 틀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드러내면 철없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주장을 하면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그렇게 참는 법은 늘어갔고, 대신 내 안의 진짜 감정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런데 정말 어른스러움이란 감정을 삼키는 것일까? 정말 참는 것이 미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성숙일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사람이다. 기분이 나쁘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유를 생각해보며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을 기쁘게 말하고 불쾌한 일에는 아니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다고 말한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나아지고 인간관계도 더 유연해질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참아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하며 더 많은 설명을 해야만 하는 구조 속에 갇혀 산다. 특히 은퇴 후 그 틀은 더 단단하게 다가온다. 사회적 역할은 줄어드는데 여전히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암묵적 압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이제는 그 허상에서 벗어날 시간이라고.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은 타인의 기준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결코 고결하지 않다. 그건 결국 나를 지우는 삶이고 나를 잃는 태도다. 이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편한 사람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끝을 조심할 필요도, 모든 부탁을 들어줄 이유도 없다. 내 기분과 내 판단을 중심에 두고 나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어른다움의 정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삶이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가 아니라 이건 내가 견딜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용기.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바로 그것이 나이 들미 주는 보석 같은 특권이다. 젊은 시절엔 언제나 이해받기 위해 애써야 했지만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는 이게 좋아서 그래,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배우자였으며 부모였고 직장의 일원이었다. 그 모든 역할을 다한 후 우리는 마침내 나로 돌아온다. 그때야말로 비로소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할 기회가 생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의 기대에 맞춰 살겠다는 건 인생을 다시 위임하는 일이다. 그건 너무도 아깝지 않은가? 어른이라는 건 그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꺾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고 지혜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가? 지금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더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나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우리는 어른이라는 허상을 깨고 진짜 어른으로 태어난다. 이제는 참지 말자. 그 참음이 누적되면 삶이 병든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말하고 나답게 행동하자.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다움의 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늙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늙음은 고장이 아니라 진화다. 어른이라는 이름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나이 듦 자체에 대한 오해다. 세상은 종종 늙음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묘사한다. 기능이 떨어지고 반응이 느려지며 쓰임이 줄어드는 상태. 몸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듯 통증이 찾아오고 예전처럼 밤새 일하거나 재빠르게 결정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인생 전체가 낡았다는 뜻일까? 사실 노화는 단순한 퇴화가 아니다. 그건 다른 방향으로의 진화다. 몸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마음은 훨씬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젊은 날엔 사소한 일에도 휘청거리던 감정이 이제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잘 흔들리지 않는다. 예전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잠을 설쳤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여유가 생겼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기술. 그건 시간이 준 선물이다. 또한 안다는 것의 의미도 달라진다. 젊었을 때는 책에서 배운 지식과 누군가의 말이 정답 같았지만 지금은 안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나만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야 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통찰은 젊은 날의 열정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시간 속에서 좌절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체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말은 짧은 한마디일지라도 무게가 다르다. 그 말에는 책에는 없는 체험과 고요한 수긍이 담겨 있다. 노화는 몸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성장 중이다. 한때는 조급했던 마음도 이제는 다소 느리더라도 정확한 선택을 하려는 여유로 바뀌었다. 실수해도 받아들일 줄 알고 상처받아도 회복할 줄 안다. 이건 어느 순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과 싸우며 얻는 결과다. 물론 인정하기 쉽지 않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눈가에 주름을 발견하고 계단을 오르며 숨이 가빠진 걸 느낄 때면 우리 안에는 저항감이 꿈틀댄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 그 숨결 하나에도 시간이 빚어낸 아름다움이 있다. 젊음은 눈부시지만 늙음은 그늘 속에서도 빛나는 은은함이 있다. 나이 들면 삶을 얕게 흘려보내지 않고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기회다. 더 이상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에 진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많은 애정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새로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서툴러도 괜찮다. 늦었어도 괜찮다. 지금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나의 시간이다.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젊음은 속도였고 지금은 깊이다. 앞으로의 삶을 낡은 기계처럼 여길 이유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진짜 나다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재미는 거창하지 않다. 일상에 있다. 우리는 인생이 재미있으려면 뭔가 큰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착각한다.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특별한 성취를 이루거나 하지만 정작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도전보다는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인생의 재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미는 늘 우리 곁에 있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멀리서만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아침 햇살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며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가끔은 정원에 핀 작은 꽃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고 마트에서 우연히 할인을 발견해 괜히 득본 듯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 사소한 감정들이 바로 인생의 재미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시간들이 늘어난다. 그 시간 안에 즐거움을 심는 일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면 이제는 나를 웃게 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주 이제는 뭐 해도 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건 재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미를 감지하는 감각이 무뎌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재미를 생산성이라는 잣대 위에 올려놓고 평가해왔다.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여겼고,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선택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일상.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즐거움이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특히 은퇴 이후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채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감정이 바로 재미다. 의무와 책임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재미는 창피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에 대한 가장 건강한 태도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텃밭을 가꾸며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친구와 차를 마시며 낡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어쩌면 다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웃고 또 위로받는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이다. 웃는 얼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재미는 능동적일수록 커진다. 수동적으로 TV만 보며 누워있는 시간보다 내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글을 쓰고 새로운 걸 시도해 볼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다. 물론 모든 날이 즐거울 수는 없다. 기운이 빠지고 이유 없이 우울한 날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재미 하나가 큰 위안이 된다. 어느 날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어느 날은 손주가 건네는 쪽지가, 어느 날은 오랜만에 들은 노래 한 곡이 마음을 환하게 비춘다. 그렇기에 재미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 그건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는 힘이자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연료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눈부시지 않아도 좋다.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오래 남는 즐거움. 그것이 나이 들어 발견한 진짜 재미다. 그리고 그렇게 웃으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새로 짓는 과정이다. 그 하루들이 쌓여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된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나를 웃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는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재미있는 삶의 길 위에 있다. 쓸모보다 만족에 집중할 시간. 나는 이제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자리에서 물러난 뒤 사회가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 허전함이 찾아온다. 우리는 너무 오래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성과를 내고 누군가를 책임지며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존재를 증명해왔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기분은 마치 삶 전체가 무의미해진 듯한 감각을 안겨준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쓸모의 시대가 끝났다면 만족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 평가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이전의 삶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회사에서는 성과로, 가정에서는 책임으로, 사회에서는 이미지로 나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꼭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어도 좋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도 된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마주하는 시간조차도 만족이라는 감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타인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연습이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고개를 든다면 그건 아직도 쓸모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만족은 외부가 줄 수 없다. 그건 내 안에서만 피어나는 감정이다. 그것은 조용하고도 확실한 기쁨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만족이다. 나이가 들수록 만족은 더욱 소중해진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 얻는 것보다 누리는 것, 경쟁보다 공감이 더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이라는 집 안에서 낡은 기준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진짜 원하는 가치를 다시 배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벼우면서도 강한 삶의 중심을 만드는 일이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나날을 지나 이제는 내가 나에게 충분한가를 묻는 시간이 왔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일지도 모른다.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만족의 감각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마무리에 대한 태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건 결국 잘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다음으로 나아가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태도를 이야기해보자. 오늘은 남은 생의 첫날이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단어는 더 자주 머릿속을 맴돌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은 더 줄어든다. 어쩌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아직은 이르다는 마음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살아낼 수 있다고. 죽음을 곁에 둔다는 건 언제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게 되고 하루하루를 좀 더 느긋하고 소중히 다루게 된다. 미뤄둔 감정이 있다면 꺼내고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늦기 전에 말하게 된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나중에로 미뤄왔다. 더 편해진 다음에, 더 여유가 생기면, 기회가 오면.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 안다. 그 나중은 생각보다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한다.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지 못했던 일을, 멈췄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순간에 붙잡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겼을까? 죽음이 있기에 삶은 유한하고, 유한하기에 우리는 의미를 찾게 된다.
삶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정성껏 살아낼 이유가 생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잘 살아온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잘 산다는 건 그저 오래 사는 것과는 다르다.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심으로 후회하는 순간들을 겪는 것. 그 모든 감정들이 모여 하나의 생을 만든다. 그 삶이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다.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크게 바꿔야 할 것은 없다. 그저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하다. 햇살을 맞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손에 쥔 따뜻한 찻잔의 향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있어서 좋아 라고 전하는 것. 그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시간이 선물이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나답게 살아내는 것.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머무르지도 미래의 불안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된다. 오늘이 곧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대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넘어 삶을 완성하는 진짜 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웃음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나답게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